어떠셨나요? 라곰 스웨덴식 행복의 비밀이라는 책이었어요. 롤라 로케르스트렘 저자가 쓴 책이고요. 하수정 번역가가 옮기셨어요. 웅진 싱크빅에서 나왔고요. 라곰이 참 미니멀리즘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생각해왔었는데 이 책에서 나온, 그러니까 경험에 돈을 쓰는, 물건에 아끼고 경험에는 이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게 미니멀리스트들이 잘하는 생각이잖아요. 라곰도 그런 철학이 있었군요. 그리고 저도 항상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왔거든요. 특히 사진이나 공간 이런 걸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때 빛이 주는 그 감정 이런 게 되게 크잖아요. 사진 관련 책 중에 유명한 책 펠리 퍼키스의 사진 강의 노트를 아주 예전에 읽었는데 제일 그냥 선명하게 남은 건 빛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테리어 관련 책을 봐도 빛에 관한 이야기는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더라고요. 인테리어로 유명한 스웨덴에서, 그리고 스웨덴의 정신인 라곰 관련 책에서 빛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되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빛에 끌린다고 한다. 우리 기운을 북돋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전 빛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선택적으로 빛을 가리는, 그러니까 암막 커튼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내가 스스로 가리는 게 아니라 빛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못 받는 삶을 살 때 좀 우울하기 쉬운 것 같아요. 볕이 잘 들지 않는 방에 산다거나, 그런 집이 조금 더 싸잖아요. 뭐 사무실이 아닌 이상, 사무실이나 뭐 악기 관련 스튜디오 같은 곳, 그런 것들은 장비를 보존하기 위해서 오히려 직사광선이 안 드는 곳을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아닌 이상 빛이 없는 삶은 조금 우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 밖을 자주 나가게 되는 그런 활동적인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지만요. 그 자잘한 거 안 사고 큰 거 하나 지르는 그런 미니멀리스트들 많잖아요. 라곰도, 그러니까 스웨덴 사람들도 그런 소비 성향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서도 또 항상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지 않은지, 돈을 왜 버는지 생각하면서 사는 삶.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편하다 뭐 이런 괜찮은데 할만한데 이렇게 또 생각하다가 편하게 읽다 보면 라곰은 결코 중간이나 보통 대중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이상적인 수준을 찾도록 우리를 토닥인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실 여러분도 아시죠? 그냥 평범한 사람이 좋아. 평범하게 살고 싶어. 이게 사실 제일 힘든 거잖아요. 그 라곰도 어떻게 보면 최고의 경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균형을 잃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내가 최고로 만족하는 삶을 살면서 사람들의 시기심도 일으키지 않고 욕도 안 먹고 어떻게 보면 진짜 다 가지겠다는 거일 수도 있는, 이렇게 봐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완벽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움도 안 사고 내가 기준을 낮추지도 않고 럭셔리의 끝판왕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로고 숨겨진 명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삶, 그런 제품 같은 삶이 라곰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진짜 그렇기 때문에 추구해볼 만한 라이프 스타일인 것 같아요. 나는 내 수입의 한도 안에서 잘 살고 있다. 이거 진짜 편한 말이잖아요. 빚 없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삶. 이 말이 수입이 있다는 말도 되고 행복하다는 말도 되고 내 삶이 내 손 안에 있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게 주는 안정감이 참 큰 라곰 라이프 스타일. 여러분도 오늘 물건을 한두 개 집에서 빼내는 것으로 라곰 라이프 스타일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딱 좋은 지점, 딱 좋은 삶, 라곰스러운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멜 로빈스 저자의 5초의 법칙이라는 책이었어요. 정미화 번역가가 옮기셨고요. 한빛빛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뭔 뜬금없는 소리지? 5431이라니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은근히 한번 해보세요. 진짜 뭔가 몸이 딱 움직여지더라고요. 특히 자잘한 거 할 때 굉장히 좋고요. 큰일도
미리 이렇게 세분화를 해놓으면 그 각각의 태스크를 시작할 때 너무 하기 싫을 때 그냥 5431이라고 하는 순간 머리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뭔가 약간의 불안감 이런 걸 주더라고요. 육상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어릴 때 학교에서 막 달리기 할 때 그 대기할 때 기분 그런 게 갑자기 느껴지면서 그냥 생각 없이 일어나서 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어른으로서 해결해야 될 일이 참 많잖아요. 뭐 공과금부터 그러니까 아예 정말 산에서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면 항상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사실 매일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 안 해봤고 해야 되고 하기 싫은 일 그리고 사람 만나서 해결해야 되는 일 이런 일은 진짜 저를 미치게 하는데요. 왜냐면 하기도 싫은데 해보지도 않았고 해야만 하는 진짜 최악이죠. 이런 일이 항상 있더라고요. 살다 보면 그때 5431과 함께 이 책에서 말한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제 본래의 모습 제가 혼자 있을 때 편안한 모습일 필요는 꼭 없잖아요. 쓸데없는 말만 안 하고 그냥 할 말만 하는 것으로도 굉장히 뭔가 좀 자신감 있는 이런 사람을 보이게 할 수도 있는 거고 필요에 따라서는 차라리 그런 게 나은 것 같아요. 대신 미리 생각은 좀 많이 해놨어야 되죠. 어떻게 결론을 낼 건지 어디까지 허용할 건지 그 정도는 딱 정해놓고 할 말만 딱 깔끔하게 하면 좀 만만하게 보는 게 좀 덜하더라고요. 저도 이 책을 읽고 5431 그 방법으로 기부할 물건 같은 거를 정리해야지 요즘 생각만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안 하고 있었어요. 5초의 법칙 이걸로 그냥 일어나서 딱 정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쁜데 나한텐 필요 없는 뭐 선물이라거나 장식품 더는 필요 없어진 가전제품 뭐 이런 거 딱 깨끗하게 닦고 정리해서 가져다 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5431 숫자를 세고 이뤄낸 작은 일들이 모여서 나한테 자신감을 주는 굉장히 쉽지만 되게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눈 딱 감고 해버리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눈 딱 감고 5, 4, 3, 2, 1 세고 그냥 확 해버리면 일을 해내기 전에 이제 걱정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보다 하고 나서가 훨씬 개운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의 생산성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집중력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이것도 너무너무 맞는 말이라서 뭐 이런 말을 하지? 너무 당연한 건데. 근데 생각해보면 이 당연한 걸 안 지키더라고요.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쓸데없는 것들이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것부터 시작한대요. 근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아예 한 조금만 하는 건 괜찮지 않을까? 이게 은근히 업무의 흐름을 끊는다고 하나요? 생각보다 은근히 영향을 많이 주더라고요. 여러분이 뭔가 중요한 일, 뭔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습관화된 쓸데없는 일, 잠깐 시간을 내서 삭제를 해버리시고 당분간은 그게 습관이 될 때까지는 하고 싶은지 아닌지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기분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는 그런 시기를 잠깐 가지면 그게 좀 익숙해질 때까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생각만 하고 계셨던 일이 있다면 뭐 옷장을 정리한다든지 신발장을 정리한다든지 읽고 싶은 책이나 보고 싶던 드라마, 다큐멘터리 있으셨다면 오늘 한번 마음 먹고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5, 4, 3, 2, 1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고다마 미소 저자의 아주 작은 목표의 힘이라는 책이었어요. 정미의 번역가가 옮기셨고요. 스몰빅 미디어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너무 공감 가요. 흥미와 열정은 모두 습관화의 부산물이다. 그러니까 뭔가 재밌는 일은 사실 여러분이 잘하는 일이잖아요. 잘하려면 뭐 진짜 정말 운 좋게 첫날부터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만큼 그냥 어느 순간 오래 하다 보니까 잘하고 그게 너무 재밌고 안 하면 찝찝하고 그 생활의 달인 같은 프로그램 보시면
진짜 세상 모든 일이 와, 이게 저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는 일이었구나. 그러니까 그걸 매일 하다 보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더라고요. 다음날 더 개선하려고 하고, 더 빨리 하려고 하고, 더 쉽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 약간 착각하는 게 있잖아요. 아, 진짜 지겹겠다. 저 어떻게 매일 하지? 사실 그 사람의 세계에서는, 그 사람이 몰입한 그 세계에서는 매일매일이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거예요.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발린 클린켄버그 저자의 단순하지만 충만한 나의 전원생활에서 제가 되게 자주 생각하는 문장이 있는데요. 그 리뷰에서도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대부분의 미국인이 그런 것처럼 나 역시 자라는 동안 여러 지역에서 살았는데 가끔 평생을 단 한 군데서만 산다면 어떨지 궁금해진다. 무엇보다 그것은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수한 반복을 의미할 것이며 그와 함께 역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미묘한 변화들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뜻이리라.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평생 한 곳에서만 살았다면 정말로 얼마나 깊은 명상 속으로 빠져들었을지 궁금해진다. 나로서는 절대로 알 수 없을 무언가다. 그건 한 곳에 오래 산 사람? 막 그런 바람이 막 불었잖아요. 뭐 지금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고. 여행을 좀 다녀라. 제발 좀 여행 좀 가라. 그래야 뭐 견문을 넓히고 한 곳에서만 너무 있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니까 끄덕끄덕 하게 되는, 그러니까 뭔가 좀 약간 통념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한국에서도 이곳저곳 많이 살았거든요. 딱히 뭐 해외로 나가고 나서부터 이곳저곳 여행 다니고 살고 이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 한국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이사를 많이 다녔고 많이 옮겨봐야 제 생각에는 정서적으로 불안함이 커지는, 특히 어렸을 때는 그런 단점이 되게 크고 물론 좋은 점도 있겠죠. 그쵸, 말 그대로 많이 보니까 넓어지는 건 맞죠, 시야가. 근데 그게 꼭 넓어져야 하나? 단지 이사하고 여행 다니는 것만으로밖에 할 수 없는 일인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옛날에는 정말 뭐 정보나 비디오 이런 걸 찾기가 힘들 때는 뭐 나가라, 여행을 다녀라, 한 곳에서 살지 마라 뭐 이런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진짜 말 그대로 지구촌이잖아요. 오히려 뭐 어디 산다고 해서 뭘 더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서도 자기가 아는 만큼만 보이더라고요. 이 문제야말로 정말 취향과 삶과 그냥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좋고 나쁨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약간 좀 유명인들 중에 여행을 안 가는 사람은 한심하다는 식으로 약간 눈을 뜨지 못한 사람? 세상에 나가서 제발 좀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유명인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여행을 안 가고 다른 지역을 안 가보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관성에 젖어서 고립된 삶을 사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좀 놀란 적이 있거든요. 그분은 요즘 TV에 안 나오시고요. 저는 사실 한 곳에 오래 산 친구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특유의 안정감이 있고 가족, 친척 막 한 동네에 다 있고 그래서 저도 도움받은 적이 많고 진짜 그 연관된 온갖 가족 스토리를 들으면 이게 바로 여행이다. 이게 바로 삶을 배우는 거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다양한 일이 매일 일어나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정말 드라마보다 더한 저는 그런 거에서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저보다 활달하고 그러니까 어딜 가서도 막 친구를 만들고 이런 스타일은 그럴 수도 있겠죠. 여행을 많이 다니면 정말로 발전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 하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또 산으로 가버린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FOMO라는 말이 있잖아요. Fear of Missing Out. 뭔가 다른 사람은 다 아는 것 같고 나만 뭔가 놓치고 있지 않을까? 이걸 안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걸 FOMO라고 하는데요. 막 SNS를 계속 체크하거나 뭔가 대세가 됐다고 하는 게 있으면 무조건 해봐야 되고 그런 게 막 남들이 하라고 해서 뭔가를 하는 삶이라면 조모라는 말도 있거든요. Joy of Missing Out이라고 그 반대로 오히려 그 놓치는 걸 즐기는 거죠. 신경 안 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행복한 느낌을 받는 뭔가가 있다면
정말 스스로 뭔가 갈증이 나서 주위를 둘러봐야 할 시기가 아니라면 남들이 막 뭐라고 한다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계속 집중하시면 오히려 더 정말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즐거움, 그런 걸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바바라 베르크안의 나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라는 책이었어요. 나무생각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맞아요. 아무리 행복한 시간이 좀 길게 이어지더라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꼭 나타나더라고요. 진짜 무슨 인생에서 나를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게 하거나 내가 잘하는 것과 상관없이 상대는 계속 교활한 행동을 하고 나를 좀 궁지에 몰아넣는, 그냥 직장에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저지른 일이 아닌데 남한테 얘기할 때 은근히 내가 했다고 암시하는, 그러니까 오해를 하게끔 이야기를 퍼뜨리거나 1대1로 조용히 얘기해서 도움을 요청해서 도와줬더니 나중에는 혼자 당한 것처럼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다든지, 진짜 이게 삶을 미치게 하는 거잖아요. 은근히 이게 진짜 나를 당장 죽이거나 큰일에 빠지게 하거나 하는 건 아닌데 내 평판을 깎아내리고, 그러니까 마음을 되게 불편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정말 없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꽤 자주 나타나고, 만약 안 만나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정직하고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일하면 되지 뭐, 그래 조금 도와주자, 좋게 마인드가 이 사람들한테는 안 통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정말로 교활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 게, 부탁을 하거나 필요한 게 있을 때 굉장히 갑자기 상냥하게 변해요. 저같이 좀 그런 부분에서 되게 단순한, 그러니까 상대방이 좋게 나오면 진짜 좋은 줄 알고 이 사람이 개과천선했나? 마음을 바꿔먹었나? 왜 이렇게 상냥하지 갑자기? 근데 어차피 나한테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긴 한데 이 사람이랑 나쁘게 지내서 좋을 거 없으니까 그냥 도와주자, 이런 식으로 계속 당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때라고 남들한테 날 좋게 얘기하냐?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치고받고 싸우고 너 왜 그러냐 이렇게 하면서 살 순 없잖아요. 진짜 이걸 마음에 새겨놔야 돼요. 저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 아주 쉬운 일,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까지 내가 일부러 안 도와줄 필요는 없지만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내 일을 못하면서까지 도와줄 사람은 절대 아니다. 진짜 이렇게 마음속에 담아놓지 않으면, 진짜 글로 적어놓지 않으면 또 당한다니까요. 왜냐면 이게 일단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삶의 태도 자체가, 습관 자체가 다르고 아마 평생 서로 이해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사람을 잘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왜 저렇게 당하고 살지? 바보 같아. 내가 또 이렇게 하면 또 걸려들어서 또 일할 거야. 내가 그 크레딧은 다 취해야지.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도와주는 사람이 바본 거예요. 근데 또 도와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좀 건실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해. 저 사람이 힘들다고 하면 도와주자. 특히 평소에는 좀 냉정하게 대하다가 지금은 다정하게 부탁을 하고 있잖아. 도와주자. 생각하는 구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 사람 눈에는 호구로 보이는 거죠. 제가 생각한 건데, 좋은 사람으로 남으면서도 당하지 않고 사는 법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선, 이런 거를 확실하게 정해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판단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쵸, 판단을 할 필요는 없고 얼마만큼 도와줄 것인가 사람들을, 이걸 정하는 것처럼 좀 교활하고 못된 사람들한테는 딱 그만큼만 하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좀 사서 고생하는, 남의 일까지 좀 떠맡는 스타일이라면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대한 기대도 있는 것 같거든요. 남들도 나처럼 살 것 같은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 왜냐면 이게 또 실망으로 돌아와서 결과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악화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계속 좋아하고 싶은데 실망이 계속 오면 결과적으로 인간관계를 피하게 되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려면
잘 알지도 못할 때 막 판단해서 끊어내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어느 정도 알게 됐을 때는 좀 기준을 좀 명확하게 세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미니멀리즘이랑 똑같은 게 그 힘을 아껴서, 그러니까 정말 내 인생에 좀 독 같은 사람한테 도와줄 에너지를 아껴서 나한테 더 따뜻하게 대해주고 같이 있으면 기분 좋은 사람을 도와주는 게 훨씬 낫잖아요. 참 미니멀리즘의 철학은 적용이 안 되는 곳이 없네요. 여러분의 귀중한 공감 능력, 독이 되는 사람한테는 꼭 아끼시고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람들한테 그 아낀 에너지를 마음껏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의대생 공부법이라는 책이었어요. 의대생 TV 출연진 박동우, 김나연, 이기준 저자의 책이고요. RH 코리아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유튜브에 보면 의대생들 하루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우연히 하나 보게 됐는데 와 정말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이제 그 브이로그 같은 걸 찍은 걸 거 아니에요. 공부하고 막 알바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나와 있는 내용이 최고의 공부법은 전공법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공부를 해야 하고 모르는 부분은 반복적으로 공부하고 다른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을 거쳐야 공부를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내가 어떤 공부법이 제일 편한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암기법도 개인마다 달라서 써서 외우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리내서 말을 해야 잘 외워지는 사람도 있다. 맞아요. 저는 좀 쓰면서 뭐 외우는 거 좋아하는데요. 그냥 쓰는 걸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아요. 말하면서 외우는 것도 이해는 가는데 저는 이거 별로 좀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근처에 있는 거 별로더라고요. 학생 때 제 옆자리에 앉았던 아이가 되게 좀 당당한 스타일? 뭐 좋게 말하면 그런 거고 나쁘게 말하면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중얼중얼 엄청 거리면서 막 계속 외우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듣기 싫은데 자기는 그렇게 해야 잘 외우신대요. 뭐 그렇다는데 뭐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되게 스트레스 받은 기억이 났어요. 참 집에서 하면 될 텐데 그죠? 참 여러 순간마다 단체 생활은 너무 힘들다. 학창시절 내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어릴 때부터 공부를 많이 해온 사람이 공부를 더 잘할 확률이 높은 게 어떻게 해야지 자기가 잘 되는지 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물망 공부법이라는 조승연 씨가 썼던 책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얼기설기 일단 막 얼기설기 아는 게 막 머릿속에 있는데 반복을 통해서 또 새로운 정보를 통해서 그 사이에 있는 갭들이 다 메워지는 거예요. 점점 그물망이 채워지듯이. 이것도 굳이 따지면 공부에서의 복리 효과인 것 같아요. 계속 쌓여서 엄청난 효과를 내는 거죠. 이 책에서도 암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근데 그 암기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계속 반복을 해서 그 그물망을 촘촘하게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암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도 추천하는 방법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책 여러 권을 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조승연 씨도 추천했던 방법이고 호텔 VIP에게는 특별함이 있다 라는 책에서도 제가 리뷰할 때 그 부자들이 뭔가에 꽂히면 뭔가를 배울 때 그냥 관심이 가는 건데 그냥 뭐 대충 찾아보고 치우는 게 아니라 관련 책을 막 10권을 넘게 사서 읽었다는 그 호텔리어 이야기를 보고 참 뭔가를 알고자 하는 힘 이런 게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사람이 뭔가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꿈이 생기면 정말 무섭게 돌진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책으로 배우는 걸 좋아해서 그런 내용들이 되게 공감이 갔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는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책에서는 운동도 중요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잠도 꼭 6시간 이상 자고 왜냐면 건강해야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 다른 분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